집집마다 대문에는 액을 물리치고 복을 부르는 글씨와 민화들이 장식되고 사람들은 덕담을 나눈다. 여기에 한결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세화라 부르는 민화를 건네곤 했는데 이는 임금이 신하에게 그리고 벗끼리 혹은 이웃끼리 서로 주고받던 거였다. 민화라는 어느 민족에게나 있는 건데요. 그 민족의 고유한 신앙, 생활 풍속, 미감 이런 것들을 그린 그 소박한 그림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그림에서는 작가, 연대 이런 것이 분명한데 민화에서는 언제 누가 그렸다는 것이 그게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민족의 고유한 그 생활 풍속, 미감 이런 거를 그렸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다 하는 걸 나타냅니다. 한국 민화는 그 비개성성, 몰과학성, 비시대성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림은 언제 어디서 누가 그렸다 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리고 어떤 그 스타일이 분명한데 한국 민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 민화의 특수성, 예술성을 더 부각을 시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국 민화의 예술성을 더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감상의 대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까지 이른 것이다. 그러기에 민화는 가장 거룩한 날인 새해 아침 집안 곳곳을 장식할 수 있었는가 보다. 민화, 그 안에서 이제는 잃어버린 순수한 바람들을 되찾을 수 있을런지. 우리나라의 그 전통 민화의 그 가장 큰 특징의 하나로서 말이죠. 그림의 스타일이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것이 그 병풍화체로 이제 그것이 꾸며진다는 거. 서양화들은 대개 액자에 넣어가지고서 단폭으로 걸게 되고 또 우리 동양화에 있어서도 정통화는 대개가 족자라든가 액자로서 이렇게 꾸며지는데 민화는 거의가 다 이제 병풍체로 꾸려졌다는 거. 이렇게 되면 병풍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그 실용물을 뜻하는 거이고 또 우리 생활 환경에 필요한 겨울에 바람을 막는 그러한 그 하나의 그 장치로서 우리가 보는 거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실용물에다 그리는 그림이니까 역시 민화는 또 그 실용화라고 또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병풍 이건 이렇게 실용적으로도 다른 이동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하니까 아주 그 큰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벽화만한 큰 작품을 이제 손쉽게 운반을 할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뜰에서도 결혼식이라든가 이러한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그런 모란 명 같은 그러한 꽃 그림을 그려가지고서 하나의 그 꽃밭에서 무슨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미술적인 문화적인 환경을 꾸렸다. 이런데 상당히 그 깊은 뜻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파인 송규태. 그는 민화의 화맥을 이어온 한국의 대표적인 민화 작가다. 40년 전 그가 처음 민화를 접했을 때에는 민화라는 말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게다가 천대받는 화공들에 의해 그려진 그림이라 하여 그림이 찢어지거나 곰팡이가 핀 채 버려져 있어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는 먼저 버려지고 방치된 민화를 복원하기 시작했다. 도자기 파편 하나하나를 짜맞춰 원형을 재현하듯이 조각조각을 떼어내 붙이는 작업을 반복했다. 그의 복원 작업으로 많은 민화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으며 그 또한 민화를 재현하는 최고의 자리에 있다. 민화에 그려지는 여러 가지 소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 외에 안으로 감추어진 상징적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상징성이야말로 민화의 진정한 목적이자 가치라고 생각하였다. 민화에 많이 그려지는 모든 것들은 저마다 독특한 상징성을 띠고 있다. 많은 나무가 있는데 유독 소나무만이 그림의 소재로 빈번히 등장했던 이유는 항상 푸르름을 지니면서 장생하는 생태적 특징이 주는 상징성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파인 송규태 선생은 요즘 서궐도를 그리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서궐도는 경희궁의 모습을 담은 그림으로 궁궐 내의 생활 공간과 크기가 정교하게 그려져 있다. 바로 이 서궐도를 재현하려는 것이다. 서궐도의 원본을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었다. 옛 궁궐의 웅장한 자태가 커다란 화폭에 펼쳐진다. 건물 하나하나 나무 한 그루까지 세심한 필치로 그려져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서궐도는 채색되어 있지 않은 그림이다. 비슷한 시기에 창경궁을 그린 동궐도 역시 보관되어 있다. 동궐도는 궁궐의 구석구석은 물론 나뭇잎 하나하나까지 섬세하게 채색되어진 채로 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궐도는 왜 이와 다른 걸까? 그것은 서궐도가 본 그림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 그림을 본으로 하여 또 다른 서궐도가 복제되었음을 의미한다. 아마도 이 그림을 밑그림으로 하여 여러 폭의 서궐도가 베껴졌을 테고 그 위에 채색이 되어 완성된 서궐도가 여럿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 그림은 아마도 동궐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서궐도는 밑그림이 되었을 본 그림만이 남아있는 것이다. 파인 송규태가 하고 있는 작업이 바로 완성된 서궐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밑그림 위에 한지를 덮어 본을 떴고 그 위에 섬세한 묘사를 보태고 있는 중이다.民画とは中国から伝わった東洋画に対する言い方で、テーマは教訓的です。作風は作者の自由な裁量に任され、時に非現実的な手法や開逆の精神が見て取れます。民画はもともと絵心のある一般庶民が描いたもので、求めに応じて家々の部屋を飾ったものでした。ソン・ギュテさん、今も民画を描き続ける数少ない画家の一人です。民画にはどことなく現代性が感じられます。本来韓国の絵にはリアリズムを排し、抽象性を志す伝統があるのだと言います。これから新しい民画っていうのがまたどんどん先生たちから生まれてくるんでしょうね。 그렇지 아니 그렇지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그러나 원 기본 원칙은 옛날에 우리가 순수한 역사적으로 내려온 그대로의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옛날 그대로니까 기본은 변경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1월) 오봉도 장수를 기원하는 그림.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송규태 화백의 작업실이다. 다양한 민화의 소재 중에서 그가 애착을 갖는 것은 장생을 상징하는 그림이다. 경기 가명도는 그가 인왕산 아래 자리 잡은 경기 가명 일대의 풍경을 그린 그림이다. 그림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병풍 오른쪽 두 폭에 걸쳐 경기도 관찰사가 진무하는 선화당이다. 당시 관사의 규모를 말해준다. 그는 조선시대 민화를 그대로 재현해냈다는 평을 듣고 있다. 구름과 용이 그려진 운영도는 기우제 때 많이 그려졌던 그림이다. 지금 같은 도화지가 없던 때에 한제만 그린 것은 아니다. 이 보살 그림도 명주천에 그렸다. 이것을 지금 말하면 생명주라고 하는 거지. 지금 명주가 아주 그 한 거 요거는 이제 원실로도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는 순지다. 일명 닭종이라고도 부른다. 이것은 이제 화선지에 비해 흡수가 적어 세밀한 표현이 가능하다. 요 근래 만든 것도 순지고 딱지 알 거예요. 딱종이라고 하죠. 민화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은 색깔이다. 송교태 화백은 석채를 가지고 색을 낸다. 그는 민화를 시작한 후 대부분 자연에서 채취한 물감을 이용해 왔다. 주로 광물성 물감인 석채로 색을 내는데 석채, 즉 돌가루를 곱게 간 것에 악효를 풀어 섞는다. 이것은 나무의 진입니다. 이거는. 예. 치자가 결국 그것도 다 자연 그것도 다 채취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 조상들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된 가장 한국적인 그림인 민화. 이곳은 청와대 십장생도, 연화도 등을 제작한 전통 민화의 대가 송규태 화백의 작업실이다. 우리 선조들의 삶에서 우러나온 지혜가 진솔하게 담긴 것이 민화의 매력이라는 전통 민화의 대가 타인 송규태 화백을 할투 아래서 만나보자. 일상적인 농부의 대화에서 삶의 진리와 지혜를 알 수 있다면요, 우리 민화를 통해서는 서민들의 삶과 또 생활 양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본이라고 설명을 하는 분도 있던데 어떤 그것은 건가요? 아마 일제시대 본이라고 그런 또 사용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은 밑그림이죠. 밑그림인데 본이라는 거는 예.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데 그 밑그림입니다. 그게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결국 그릴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해와 달인 건가요? 그렇죠. 해와 달. 그러니까 일, 월, 이제 오악, 삼봉우리가 5개 아닙니까? 오악도로 하기도 하고 오봉도, 삼봉우리라고 그렇게도 하고. 오악이라 그러면 동악은 이제 동쪽에는 금강산, 그 서쪽에는 묘양산, 이제 북쪽에는 북악 저 백두산, 저 남쪽에는 지리산. 근데 그 네 봉우리 아닙니까? 그래 이제 그 가운데 삼각산을 이제 1월 오봉도 오악도 쳐놓고 그 왕이 반드시 왕은 그러니까 1월 옹수 가운데 앉지 않습니까? 서울 역사박물관에 이제 그 서골도 하고 1월 이제 지금 이제 본 1월 그거 그 창덕궁 인정돼 있는 거 그대로 모사해서 그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창덕궁 실제 가서 그거 보고 역사박물 그러니까 그거 볼 수 있고 그 안악 3호 고분 백화라고 했습니다. 그건 내가 참 그 사람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호텔에는 특급 호텔에는 어느 호텔 전국적으로 청와대 춘추관에 있는 그 화조도 선생님께서 그렸다고 들었습니다. 그 정상들 회담할 때 이렇게 악수하는 그 모습 뒤로 배경으로 한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인데 그것도 요청을 받으셔서 이제 선생님이 그리신 거고요. 그것도 청와대에서 요청받고 세종실에 이제 그전에 1월 오악도도 그때 그렸고 그리고 영부인 접변실에 십장생 병풍 또 북악실에 그 또 연화도 천도화 송악 그거 이제 중국 그림하고 일본 그림은 아주 곱고 아주 그거 하죠. 하지만은 민화는 지프가 있고 무게가 있고 직접 했던 민화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자연적 구분이 돼요. 이제 처음에는 다 같이 했다가 완전히 틀립니다. 한 민화하고는 저 중국 일본하고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욱더 까치호라 이제 가지고 아마 액자를 가지고 나갔던 말이에요. 근데 공항에서 이제 그 진품이라고 이제 문화재라고 못 나가게. 그래서 그런 일이 참 농담으로 꽃밭에서 그냥 즐겁게 지내는 그렇게 마음으로 그저 즐겁게만 지내. 그것이 난 또 더욱 더 좋다고 봐요. (50여) 년간 민화의 길을 걸어오며 사라져가는 민화를 화려하게 부활시킨 현대 민화의 대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통의 그 색채 감각, 채색 감각을 거의 그 정확하게 또
재현할 수 있는 분도 바로 또 송규태 선생님이 아닌가. 문화재를 복원하고 재현해내는 데 있어 남다른 열정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오랜 세월 지나면은 또 하나의 그 문화유산,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지 않을까. 선 하나, 점 하나, 온 집중을 다하며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정확하게 붓을 움직이는 송규태 화백. 작은 부분이지만 사소한 것에서 전체 느낌이 달라진다고 믿기 때문이죠. 숨도 제대로 모시고 중단해가면 아주 그냥 조절해야지. 안 그러면 그래 삐뚤어지니까. 걷다가 민화라는 거는 이제 일제시대 때 야나기 문혜우 씨가 이제 처음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화를 정의를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그림을 민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민화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조선시대는 속화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속화라는 의미는 원래는 이제 저속하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은 사실은 그 역사적 문맥으로 보면은 이 문인화보다 이렇게 차원이 낮은, 다시 말하면 격조가 낮은 그림을 우리가 이제 속화라고 불렀어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민화라는 용어는 궁중화, 기록화도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민화의 범주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작가를 알 수 없는 그림이기 때문이죠. 단절 위기를 겪던 민화는 70년대 이후 부활하는데요. 그 중심에는 고 조자용 박사와 함께 송규태 화백이 있었습니다. 현대에서 다시 부활한 전통 민화를 가장 먼저 개척한 분이 아닌가. 송규태 스님이 그 구사하는 그 기량, 다시 말하면 특히 민화뿐만 아니라 이 궁중화 같은 경우는 거의 조선시대의 그 화원들의 기량을 방불할 정도의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림 실력은 입소문으로 퍼져나갔고 국립중앙박물관, 호암미술관 등의 고소화를 복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악사모, 무용총 고분벽화 등 지금까지 보수한 국보급 고소화만 수백 점에 이릅니다. 진체화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말하자면 짙은 채색이 있는 그런 그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료를 운영하는 방식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새롭게 무엇인가를 그려내는 것보다 예전에 있던 것을 그대로 그 솜씨, 그대로 선 하나, 색채 하나를 옮기는 작업 자체가 이미 솜씨가 없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송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솜씨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두드러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규태 화백이 자신의 복원작 중 가장 많은 애착을 갖고 있는 작품은 바로 국보 249호 동골도입니다. 화천 16개로 이루어진 길이가 5m가 훌쩍 넘는 동골도는 창경궁과 창덕궁의 전경을 그린 그림인데요. 그래서 궁궐지도지 뭐. 궁궐지도 그대로지 뭐. 정말하자면 요즘 같은 뭐 사진이나 다름없는 거지. 실물. 선 하나, 색감 하나, 뭐 건물의 위치, 요 글씨 하나까지 그대로 그리지 않으면 그것은 복제품이라고 말할 때 굉장히 결격 사유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감히 봤을 때 현재 그 고대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복제품 동골도는 상당히 그 원본에 근접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거는 그 아실 거야 아마 그 88 올림픽 때 그 뭐라 그러나 마스코트 그러나 그거 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이제 고 조자영 박사와 함께 복원한 바로 이 호랑이 그림에서 호돌이가 탄생한 것입니다. 제목이 없이 전해 내려온 민화는 대부분 현대에 와서 소재에 맞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거 이제 뭐 양재동 이미 이제 이것이 결국 이제 잉어가 이제 용돼서 올라가는 장면. 그러면 결국 이제 출세한다는 그 마찬가지 아니에요.
등천하니까 등천 이제 용어로 해서 등천하는 게 그래서 양리로라고 이제 이름 붙인 거지. 오늘 또 송교태 화백이 작업에 한창입니다. 민화에 자주 등장하는 호랑이인데요. 민화 속 호랑이는 주로 까치와 함께 그려져 있어 까치호랑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호랑이는 이제 액을 막아주는 거고 까치호랑이는 길상 길조니까 그거는 이제 복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가정에 벽에다가 이제 결국 거기 이제 보통 까치호랑이 그래서 많이. 예. 까치호랑이에는 액을 막고 악기를 물리치는 주실적인 의미에 또 다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호랑이의 얼굴에 그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위험스러운 건 없는 거지 하나도. 표정이 그 밤낮 이제 웃는 것도 아니고 멍청하게 그렇게 하고 이제 하여간 바보스럽다 할까. 하여간 그렇게 이제 호랑이는 전부 다 그래. 이제 까치가 어떻게 보면 조롱한다시 하는 표현이라 할까. 그리고 양반한테 조롱하는 거 그런 해석도 있긴 있지. 너무 높은 거는 이게 낮추고 또 낮은 거를 이렇게 돋워서 이렇게 평등하게 만들어. 근데 원래는 귀신만 쫓는 건데 거기에다가 그런 또 이제 서민들의 어떤 그 바램, 서민들의 어떤 그 이상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결합을 시킨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은 또 민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송교태 화백의 대표작에는 가는 붓으로 세밀하게 작업한 세필화가 많습니다. 서왕모의 연애 장면을 그린 요지연도인데요. 실같이 가는 눈썹과 점처럼 작은 눈동자, 그 정교함에 놀랄 따름입니다. 땅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나 그거는 아주 뭐라 그럴까 머리카락만 해도 굵은 거지. 거미줄 많지만 틀려도 조금 이상해지는 거는 거야. 이걸 어디 무슨 창살 넣는 거야 안 넣는? 자신의 길을 함께 가는 아들이 있어 송교태 화백은 마음이 든든합니다. 아버지를 따라 민화의 길로 들어선 지 벌써 15년째인 송창수 씨에게도 아버지는 듬직한 존재입니다. 협업해서 그려야 될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그런 것들을 잘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하고요.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화원들이 그린 이런 그림도 거의 그분의 그 기량과 그 방불할 정도로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이러한 솜씨를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송교태 스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 전통 민화 또는 전통 그 궁중 해화를 이렇게 복원하고 재현을 한 분이 송교태 선생님이고. 그러면 한번 할수록 이게 그림 그리는 것도 이제 재미가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재미가 있고 완성돼 갈 때는 그때는 꼭 그 보통 일반 그 작업한다는 이거보다 재미가 있어. 완성 내 자신이 이제 내가 그리면서 그림이 완성되어 가니까 얼마나 이제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으니까 그건 그러니까 더욱더 힘드는 줄 모르겠지 뭐. 제자들도 자꾸 제자 자꾸 늘고 전 국민이 이제는 기회만 있으면 다 모두 골고루 이제 그리고 그게 했으면 보급되고 그랬으면 좋겠어. 한평생 민화에 대한 열정 하나로 우리 민족의 꿈과 철학을 그림에 담아온 송교태 화백. 수많은 고소화가 그의 손에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오늘도 그의 붓끝에서 우리의 민화는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작가들이 민화를 그리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거야 그 전통이 있어야지. 그게 없어 끈이 과거 뭘 했는지 그림 안 나타내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안 해야 될까 하는 건데 그게 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옛날부터
악교 칠해가지고 그래야 그림 덜 번지고 그거 하고 그 악교가 하거든. 종이도 악교 다 발라가지고 그림 그린단 말이야. 근데 악교 안 하고 요즘 화학약품 그 바인다니 뭐니 그걸 써가거든. 그건 오래 있으면 버섯버섯 부서지고 그게 뭐 화학품이니까. 근데 뭐 2005년도 뭐 2007년도 그럴 때 저하고 이제 이렇게 중국도 가고 그다음에 그때 뭐 베트남도 가고 그럴 때면 그때는 정말 완전히 거의 청년이셨는데 올해 이제 88이니까 뭐 이제 미수시잖아요. 이제 미수신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여튼 이제 제자들도 가르치고 또 아직도 작업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런 걸 보면은 전 그 스님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민화는 정년이 없다. 이건 죽을 때까지 그럴 수 있는 게 이제 민화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님은 그때 이제 고화수리에서 우리나라 이제 최고래서 뭐 인간 국보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다면서요. 그때는 인간 문화재는 이런 말이 없었지. 전부 다 고와 수리하고 병풍하고 팔고 사고도 전부 다 그거 하는데 그 사람들이 10년에 오른팔 보험 들라니 인간 국본이 그래서 그런 얘기 사실 들었지. 그러니까 빵꾸난 거 떼웠는데 처음에 먹일 때는 그거 했는데 도저히 자기는 찾을 수가 없잖아. 구분을 못한다. 구분을 못하지. 그러니까 심지어 현미경과 들여다보고 어디 고쳤는지 분명히 자기는 알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간 국보 소리도 듣고 막 어디 그래. 고쳤는지도 모르고. 그거 모르지. 그거 보고 자다 알 것 같으면 그 뭐 수정 하나만 하지. 그리고 자연적 이제 그 양반들 이제 외국에 많이 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선물도 하가 처음에 한다니까 선물도 못해. 그러니까 외국에서 좋아하니까 내가 사실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물론 그거지 주로 뭐 예를 들어 까치호라라든가 미나 이런 거 그려달라고 이렇게 요거 좀 그려달라고 그 뭐 몇 장씩 그려가지고 이제 가지나가 외국에서 선물하지. 그러니까 그 이병철 회장이 미나 이제 까치호랑이를 그려달라 그랬어. 그렇지. 그거 결국 그거 이제 그 바이어들한테 이거 선물한 거네 그게. 그렇지. 미나 이제 까치호라든가 예를 들어 미나 그려가지고 외국 선물 가지고 나갈 거 아니야. 진짜 이제 고화 문화재라고. 진짜. 그래서 못까지 나가 소리서 그거 찍은데. 이거 맞으시네 이거. 이미 또 지금 미국 대사관에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그때 어떤 병풍이죠? 해진도. 해진도. 그거 병풍. 그래 부대사관제에 그저 넣으면은 그 책거리 병풍. 책거리. 대사관제에서 이제 병풍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해주고 부대사관제는 이제 그 하고. 책거리를. 그래. 이 그 청와대에도 선생님 작품을 이렇게 거기 이제 들어가서 9시 뉴스에 보면은 뭐 1월로 봉던가요?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1월로.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죠. 노태우 대통령 시절. 그건 어떤 계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죠? 현대건설에서 졌잖아. 지으면서 그런 걸 이제 그 하는데 부장이가 과장이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거 예술품도 다 그 하는데. 결국은 미나를 그려야 될 거 아니야, 크게. 그래, 1월도로 결국 이제 옛날 그 왕실 뒤에 하는 식으로 이것도 뭐 대통령 뒤에 그 크게 이제 벽화, 그 미나로 이제 그리다 누워. 그 자연적 그 저기는 소문 듣고 나 찾아온 거지. 대학교의 그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제 미나 교육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홍익대학교에서도 왜 인기가 있냐면 딴 거는 옛날에 결국 한 개 반 두 개 결국 이제 있었는데 지금 늦게 몇 년 전에는 한 5, 6년 됐는데 13개 반이나 늘었거든. 선생님이 운영하는 게 13개 반이에요? 내가 그 하니까 미나 자연적 붐이 일어나가지고 송교태가 우리 문화교육원 그걸 평생교육원 살렸다고. 그렇게 13명 아니, 딴 거는 한 번도 넣는 게 없는데,
나는 13명가 반이나 늘었으니 이게 엄청난 거 아니야. 그리고 스님이 이제 그 색채를 이렇게 이제 재현하는 것 중에서 그 녹색, 예를 들면 뭐 일월봉도의 그 산, 우리가 십상생의 그 산에 그 녹색을 굉장히 잘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 비결이 뭐 있습니까? 이게? 그거 뭐 비결이라고 무슨 비결이 있어요? 그 녹색하고 호분하고 이제 분체, 이제 노란 분체, 노란도 진노랑이 있고 연노랑이 있어. 그 세 가지만 하면 되거든. 잘 조합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는데 그야말로 그냥 그 색깔이 아주 참 화려하고 정말 그게 잘 되는데 그것이 결국 말이 그렇지 실제는 잘 안 되는 모양이지. 오늘 이제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들은 건 뭐냐면요. 선생님이 이제 그 미나를 이렇게 이제 평생 하시면서 굉장히 복을 많이 받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이 이렇게 아주 멋진 삶을 사셨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건 아마 그 미나가 갖고 있는 아마 그런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미나라는 것이 우리가 복을 주는 그림이고 또 미나 자체가 굉장히 밝고 이렇게 명랑한 그림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여튼 이렇게 미나를 그리시고 제자를 양성하시면서도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 밝은 에너지를 줄 수 있었던 거는 바로 미나가 갖고 있는 그런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 감사한 것보다 난 그저 뭐 그 미나라가 무슨 그저 뭐 학술 쪽으로 꼭 무슨 뭐 어떻게 좋다 이런 것보다도 진짜 그 자체가 미나 자체가 옛날부터 그 진짜 아름답고 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력돼 가지고 내가 무슨 꼭 뭐 학술적으로 요거 좀 좋다고 선정하는 것보다 그거 실질적으로 그렇게 정말 그대로 사실 그대로의 그 자꾸 표현 나타내고 미나를 갖다가 그거 하니까 난 그거 자체는 그 뭐 거기에만 정신 팔려가 그거 열심히 하는 거지 뭐 그 뭐 딴 거 무슨 영광이나 무슨 딴 거 그걸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부지런히 사실 그 자체가 옛날부터 그림이 정말 그냥 아름답고 좋은 미나니까.